만약 경찰서로부터 24시간 내로 구속된다는 전화를 받는다면 구속영장 실질 심사 구속 적부심 또는 보석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만약 경찰서로부터 24시간 내로 구속된다는 전화를 받는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당연히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혼란스럽겠죠. 구속되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구속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내가 저지른 범죄 때문이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는데 만약 나도 모르는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외부와의 소통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곳도 없고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이 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고 구속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속이 된 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제가 오늘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속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구속이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해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해도 반드시 그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에 대한 요건이 되는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검사가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여서 영장을 발부한다면 그때서야 구속이 가능한데요. 구속이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두 번째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세 번째로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이 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속 절차별 대응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라는 것이 진행이 됩니다. 구속 전에 판사와 피의자가 직접 대면해서 피해자를 신문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구속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인지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구치소로 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속적부심입니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를 법원이 다시 한번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고 싶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증거나 타당한 이유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구속의 결과가 판사가 신중하게 내린 판단인 만큼 구속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할 때는 그 필요성이 증명될 만한 내용이 필요하겠죠. 구속 적부심에 대한 청구 결과는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이 된 후의 생활은 그럼 어떠한가? 구치소에는 법원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구속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미결수인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한 번 30분 이내로 일반 면회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인의 경우 미리 예약한 시간에 접견을 하지 못하면 다음 달까지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상상만 해도 벌써 답답하죠. 하지만 자유로운 면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변호사와의 접견입니다. 변호사와의 접견은 헌법상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일반 접견과 달리 횟수에 제한이 없고 접견 시간에도 따로 제약은 없어요. 대화 내용이 녹음되거나 녹취되지도 않습니다. 외부인과 접견할 때는 대화 내용이 녹음되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변호사와의 접견에서는 불리하거나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속 상태는 말 그대로 자유롭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많은 제약이 생깁니다. 불안감에 성급하게 말을 하거나 수사관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대답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일반 사람들의 경우 조사 시에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말을 해야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사가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속된 상태에서는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 주거나 같은 구치소 내에서 선임된 변호사를 급하게 구해야 하거나 그러한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을 해요. 또는 보석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증금 납입 등의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보석은 피고인, 변호인, 법정 대리인, 가족, 배우자, 고용인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석방이 되면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을 할 수 없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며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구속이 되었을 때 맞닥뜨리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려 봤는데요. 사실 구속될 정도의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거나 가까운 사람들이 구속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